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런저런 또 재미난 데이터를 이렇게 또 울프스트리트닷컴이라는 데서 제가 좀 찾게 돼서 요거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뭐 테슬라랑 연관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가솔린 컨섬션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참 재밌더라고요. 물론 여기 있는 기사 타이틀도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서 지금 미국의 이런 휘발유 소비가 억제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EV 시프트가 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시장 상황을 이런 멋진 피겨로, 물론 대부분은 EPA나 EIA 정부 기관 자료를 이렇게 이쁘게 꾸며서 보여줘서 이거를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는 다 테슬라의 에너지 산업과 또 관련이 돼서,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까지 한번 이야기를 또 이렇게 풀어나갈까 봅니다. 지금 보면요, 2014년에 다시 올라오고, 지금 가솔린 컨섬션을 보면 2002년 이후로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죠. 에너지도 계속 쓰고 많이 쓰는데, 이거 보시면요, 휘발유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맞았을 때는 정말 이렇게 급감했고,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무슨 마이너스 유가부터 해서 막 유가 시장이 정말 요동치는, 그리고 지금 복구를 했는데도 여기 자세히 보면은 심지어는 슬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트렌드가 여기서 미친 듯이 90년대 이후로 쭉 오다가 2000년대 와가지고는 그냥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죠. 대단합니다. 이 큰 나라가 이렇게 가솔린 컨섬션이 지금 정체되어 있거나 이제 소폭 내려가는 정도니, 근데 경제 성장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중동에 대해서 사우디나 이런 나라한테 좀 더 미국이 프레셔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외교적으로. 뭐 사우디가 위안화 거래를 한다는 둥 그러지만, 또 그리고 이란과 뭐 이렇게 손잡게 하는 둥 이렇게 좋은 출발은 보였지만, 또 그 각 나라마다 제가 계속 매번 얘기하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고, 그 많은 나라의 이해관계를 이제는 만족시키는 게 어려운 시대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었던 게, 국내에 가솔린 소비가 이제 소폭 계속 내려가고 있고, 토탈 마일, 물론 이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평균적으로 차들이 단위가 빌리언이네요. 장난이 아니군요. 마일 보면 코로나 맞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지만 그렇게 많이, 똑같이 가솔린 컨섬션 이후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요즘 영 제너레이션이 미국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기사를 얘기를 했었죠. 운전면허도 안 따고 애들이 차를 필수로 생각하지 않고 대도시로 많이 인구가 집중이 되고, 젊은 친구들은 자꾸 대도시로 가고 차를 소유하지 않고 우버나 리프트를 탄다든지, 그런 여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돌아다니지도 않았던 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이렇게 또 가솔린 컨섭션이 억제되는 데는 마일 퍼 갤런, 연비가 세다는 뭐 이건 이거 78년도에는 20마일이 안 됐군요. 뭐 15, 17? 옛날엔 정말 얼마나 기름을 퍼먹는 시대였던 겁니까? 이거 좀 너무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와서 소폭 정체되다가 정말 끝도 한도 없이 지금 30을 가뿐히 돌파했죠. 크로스오버도 뭐 장난 아니고 오버럴리 26마일을 가뿐히, 미니밴만 좀 떨어졌네요. 재미났던 거는 픽업 트럭 SUV 전부 2000년대 들어와서 미친듯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뛰어도 에너지를, 그러니까 가솔린을, 휘발유를 덜 먹는 거죠. 근데 홀스파워는 내려갔나? 그게 아니죠. 우리는 점점 더 고성능 차를 타고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꿈에 이거 말이 됩니까? 제가 진짜 100km까지 가속하는데 3초대, 옛날 같으면 정말 슈퍼카의 영역대를 아무렇지 않게 지금 제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니까, 요즘 뭐 플레드 하면 2초대죠. 거의 뭐 수십억짜리 슈퍼카는 우습게. 그리고 다시 한번 내연기관으로 그 성능을 내려면은 운전을 진짜 능력이 좀 좋으셔야 됩니다. 근데 전기차는 그렇지가 않죠. 그냥 할아버지가 운전하셔도 그 성능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별로 그다지 별다른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플레드 정도는 셋업을 좀 바꿔야 되는데, 뭐 그냥 밟으셔도 뭐 막강하죠. 그 트렌드가 여기서도 나오는 게 아닌가. 정말 고개를 쳐들어서 이 기울기 보십시오. 쭉쭉 올라가는. 이제는 300마력이 좀 안 되는 280마력이 평균입니다. 오버롤.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전반적으로 진짜 차들이 다 고성능화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전기차가 여기 더 한몫했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 나온 전기차들 성능이 장난이 아니고 다 이런 게 억제됐지만 그쵸. 에너지는 갑자기 올라가죠. 2000년대 와서. 다 이게 뭐 물론 전기차는 아니겠지만 이런 EV 시프트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이런 수치로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기름도 생산하는 나라인데 이게 억제되어 있으니까 점점 이제 중동에 대한 그런 생각을 버릴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런 거를 더 취할 수 있는 국가인 거죠. 더더욱이 그래서 미국이 더 요런 면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워는 떨어지지만 중국하고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중국 얘기를 다음 장에서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은 기름을 수입을 안 하면 난리가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자급자족이 잘 안 되죠. 근데 미국은 이런 면에서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더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가 되는 게 이 전기 생산량 보십시오. 이게 아마 전기차들이 다 채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이제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되죠. 엄청. 방금 전에도 중국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저 싸게 전기를 생산하게 해주는 물론 윈드도 있지만 거기에 굉장히 주축은 솔라입니다. 태양광 패널인데 야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이 중국제 패널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했던 거를 지금 하원에서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거는 그냥 허용해 줬다라는 거죠. 두 나라가 그렇게 열심히 피 터지게 싸우면서도 필요한 거는 쏙쏙 정말 필요한 거 정말 안 되는 거는 다 받아다가 열심히 깔더라. 지금 블룸버그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다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미국의 솔라 패널 성장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물론 솔라 패널뿐만 아니라 배터리, 스토리지도 ESS도 장난이 아닐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30%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런 오피니언들 그러니까 뭐 논설이라고 해나 의견들 보면은 야 이거 빨리 관세로 막고 지금 미국 내에도 생산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오는 싼 패널들을 막아보려는 것 같긴 한데 하원도 통과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별로 이게 여기도 이제 애매한 거죠. 이런 텍스 크레딧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배터리랑 비슷한데 뒤에도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중국이 정말로 자동화를 정말 잘하고 있고 더 이상 옛날에 싼 중국이 아닙니다. 정말 자동화와 규모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서 오는 커스트 다운이 전 세계 어떤 누구도 이걸 따라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배터리면 배터리, 솔라 패널이면 패널.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여기서 조금 고전하는 게 중국산 패널을 갖고 지금까지 장사를 잘하는 기업들이 미국에 있으니까요. 정말 그리고 많이 깔았고. 물론 미국도 여기서 이제 자체 생산을 종용하지만 자동화를 하지만 이미 중국도 자동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인건비로 승부 보는 건 다시 한번 아니라는 거. 배터리뿐만 아니라 솔라 패널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은 자체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중국은 바깥이 막혀도 자기들이 소화할 만한 이런 큰 인구를 가진 시장이 있는데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래서 인구가 줄면 힘든 겁니다. 우리는 과연 중국하고 우리가 중국에다가 뭘 팔아먹겠습니까? 지금 주요 산업은 다 이렇게 겹쳐가고, 우린 시장이 없고, 또 중국이 우리 걸 사줄 리 만무하고, 우린 미국에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점점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봐도 우리한테 별로 선택권이 이래서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런 게 잘 정립돼서 한국 기업들한테 많은 기회가 신재생 시대에 여기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던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한테 좀 많은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는 신용만 했지 다 쏙쏙 받아들였다는 점. 페로브스카이트 바람하기도 힘든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엄청 높은 근데 뭐 theoretical limit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아마 theoretical limit이 한 35% 이 정도인데 아마 페로브스카이트가 한국에서도 아주 유니스트의 교수님 팀들도 이제 랩에서는 26% 그리고 솔루션 베이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면 스핀 코팅해서 스핀 코팅이 아니죠. 그냥 코팅해서 뭐 드라이 코팅을 하든 코팅을 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내구성입니다. 지금 여러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셀들이 나오는데, 이 내구성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정말 허지 벌판에다가 땡볕을 받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거 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량 생산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내구성이, 얘네들 한번 깔면요, 솔라 패널 25년 갑니다. 이거 노동비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솔라 패널이나 이런 전기 생산 가격이 역대급으로 모든 소스 중에서 제일 싸졌는데 더 싸게 한들 이걸 더 쉽게 까는 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쵸, 솔루션이나 이제 코팅 베이스로 하면은 그쵸, 더 이걸 손쉽게 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내구성 문제. 과연 이런 이놀게닉 올게닉 하이브리드인데 그래도 올게닉이 들어가죠. 과연 이 땡볕과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지. 모노크리스탈이면은 막 20%가 훌쩍 넘으니까요. 물론 좀 싼 폴리크리스탈로 해도 실리콘을 물론 좀 효율이 떨어지지만 정말 많이 싸고, 그리고 다시 한번 수명이 생각보다 다들 25년, 그러니까 워런티가 25년에서 30년이거든요. 근데 요즘 잘만 쓰면은 또 30년 이상 쓰는 데가 많아서, 물론 대량으로 이제 3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 걱정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이것도 조사해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기가, 거기다 자동화까지 생산되는 참 이런 상황이다. 요즘 기술이 좀 묘한 것 같습니다. 올레드도 그렇고, 지금쯤이면 올레드 TV도 정말 다 씹어먹을 것 같은데 여전히 주력은 LCD죠. 소형만 올레드가 씹어먹고 있지 대형 TV는 여전히 LCD입니다. 이렇듯 인산철도 죽어간다 그랬는데 전 절대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이미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 잘 아시겠죠. 인산철도 나름의 몫을 하고 뭔가 좀 이게 큰 산업적으로 가성비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페로브스카이트 좋은데 내구성이, 그러면서 이 모든 아까 외교적인 면 정치적인 면도 했는데 이 IRA법 수혜에 있어서 테슬라가 정말 휴즈 어드밴티지라는 겁니다. 물론 솔라는 좀 재미없지만 배터리 스토리지도 어마무시하게 2030년까지 111 기가와트 아워급으로, 아워가 아니죠, 기가와트급입니다. 생산할 수 있는 캐패시티 정도 급으로 디플로이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근데요, 하여튼 이건 생산이죠. 와트 아워가 아닙니다. 단위 조심해야죠. 와트인데 유명 기자들도 이거 좀 단위를 실수하기 때문에 좀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솔라도 엄청 매년 급상승할 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테슬라가, 실제 이건 테슬라가 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배터리, 그리고 다시 한번 이 IRA법을 좀 브레이크다운 해보니까 보조금을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한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그러니까 차량 보조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은 보조금을 많이 또 받습니다. 근데 지금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죠, 테슬라가 파나소닉. 근데 이 배분이, 그러니까 셀만 파나소닉이고 팩을 자기들이 만들고 4680도 실제로 자기들이 생산을 하죠. 그래서 정말로 램프업이 되고 정말 이제 큰 규모로 갔을 때 테슬라는 기대되는 게 75%, 75대 25랍니다. 이 보조금이. 파나소닉이 한 25%. 왜냐면 그 뒷부분을 많은 거를 테슬라가 다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미난 거는 GM하고 LG는 반반이랍니다. 포드랑 SK온도 반반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반감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들이 왜 하려는지, 테슬라가 같은 보조금을 먹어도 더 먹습니다. 이러니 가격 경쟁력이나, 왜 지난번에 제가 이게 효과가 이게 딜레이 됐지만 많은 기업들이 서포트를 하고 있고 테슬라가 실제로 원가 절감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이런 면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거죠. 미친 회사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 외교 그리고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참 미래는 참 보조금도 참 이렇게까지 반반이 아니라 더 드신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테슬라가 4680을 왜 저렇게 열심히 계속 뭐가 됐든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 요런 여러 가지 정황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모자라더라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 회사들이 그거 하려고 합니다. 자, 현대기아차의 4월달 미국 판매량입니다. 미국 아이오닉 6가 제 동생도 갖고 있죠. 저도 몰아봤고요. 꽤 이제 아이오닉 6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대나 팔렸나 봤더니
1000대가 좀 안 됐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 그래프가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6가 같이 붙어져 나옵니다. 근데 아이오닉 5가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다 전년도 밑에 하향하다가 와 이제는 꽤 합치면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선방을 하고 있고 기아 EV6는 거의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죠. 이게 아무리 IRA법이라지만 이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현대는 선방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전에 최대치를 찍은 것에 두 개를 합치면 근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앞선 제가 솔라 패널 얘기하듯이 이렇게 현대가 잘 팔 수 있는 이유가 기사가 났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루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리스를 하면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면은 못 받는데 론을 해도 못 받는데 리스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지금 현대기아차가 딜러에서 열심히 밀어서 요 혜택을 많이 봐서 이제 판매량을 끌어올리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들어먹기 시작했고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6는. 근데 아무래도 한계는 있죠. 올해 이제 소유하려신 분들과 그리고 리스는 엄연히 리스기 때문에 당연히 머니 팩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자를 많이 물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어쨌든 보조금이 있으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그냥 사는 것보단 저렴하긴 한데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시장에 먹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루폴이 지금 SK 배터리 쓰는 일부 포드의 모델이나 메인 포드의 픽업 트럭 아닌 F150 아닌 머스탱 마기도 반토막 났다고 얘기했죠. 멕시코에서 제조되는 물론 노스 아메리카지만 여러 가지 그 머티리얼들이 FTA 안 된 것 때문에 근데 뭐 10중 8구 뭐 중국에서 왔다라는 건 우린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게 현대기아차한테만 루폴로 작용하면 괜찮은데 자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이런 게 이제 판매량이 늘게 되면 당연히 그냥 중국에서 수입하던 거 그냥 계속 하겠죠. 뭐 굳이 뭐 광물 그거 맞춰야 되나. 이런 판매량이 는다라면 리스 판매량이 는다라면 이런 루폴이 있으니까 굳이 중국의 광물을 끊을 필요가 없죠. 그냥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드는 진짜 제재를 각오하고 CAT랑 합작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차피 주정부에서 주는 공장을 세우면은 보조금이라든지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득이 나니까 포드도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커지면은 한국 회사가 지금 단기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그냥 중국 배터리 그냥 밀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애매합니다. 왜 조만치 의원이 이렇게 생난리를 폈는지 저도 알겠는데 어쨌든 이제 통과돼서 이 루폴이 생겼고 물론 이제 국내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긴 하는데 현대기아차도 그래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지만 참 이런 것도 어떻게 흘러갈지 참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현실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더스데이 지났죠? 마더스데이가 이게 나갔을 때는 이미 지났는데 미국은 5월 14일이더라고요. 다들 즐거운 머더스데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FSD 베타 리뷰를 좀 영상을 찍어 놓은 거를 리뷰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또 추가 촬영을 해서 이게 계속 제가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쓰는데 이거를 걸어 놓고 촬영을 하니까 요즘 테슬라가 내부 이 좀 검사가 모니터링이 빡세진 것 같고 저도 이렇게 큰 폰을 카메라로 달고 자꾸 촬영을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고 괜히 액션 카메라가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그만한 이것도 중국 기업인데 아마존에서 그 DJI 오스모 액션 2인가요? 그걸 너무 저렴하게 하여튼 무섭습니다. 무서워. 하여튼 너무 저렴하게 팔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에러가 있음에도 그 제품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많은데 제 용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참 중국이 5만 군데를 다 침투하고 있군요. 그래서 리뷰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남은 영상들 좀 찍어놓은 거를 리뷰를 조만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지금 웨이모가 피닉스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계속 서비스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타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근데 타본 사람들의 리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웨이모가 계속 세이프티 리포트를 내보냅니다. 그것도 조만간 읽어보니까 웃기더라고요. 계속 자기들이 어떻게 차들이 사고 났는지 이런 것을 계속 올리는데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문제지 AI나 기계가 문제진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운전에 있어서 좀 마음대로 하는지를 좀 알 수 있었던 대목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웨이모나 크루즈도 개인적으로 응원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확대 서비스를 해줘야지만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사람이 문제지 기계나 AI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 차들이 AI로 돌아다니면 제가 볼 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친구들이 이렇게 확대 서비스를 하면서 주도 법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대비가 돼서 이제 평가나 제도가 우리가 아직 AI를 그래서 AI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이런 건데 아직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좀 더 법을 제반 사항을 시스템을 이제 확대 적용하고 우리한테 받아들여지게 됐을 때 앞서 IRA법도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이득 볼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면 전기차, ESS, 뭐 배터리 모든 데에 지금 그렇죠. 뭐 바이든 정부와 삐걱대더라도 여긴 중국이 아니니까요. 이거 그린 웨이브를 제대로 탄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이나 양산적인 면에서 모든 거를 다 전방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하니까 결국 특혜를 보는 거죠. 그런 제반 상황들이 웨이모나 크루즈를 통해서 좀 더 안정화된다 그러면은 테슬라 FSD가 미국에서도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장점을 좀 잘 이해하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뭐 한 달 공짜로 써보지 않더라도 아직 이런 것에 대해 두려움이 많은데 이 친구들도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빨리 자율주행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